자, 오늘은 미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친구죠. 바로 톰 소여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말썽꾸러기 꼬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한 시대의 정신, 그리고 성장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고전이거든요.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마크 트웨인이 책 첫머리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모험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작가 자신이 미시시피 강가에서 보냈던 실제 어린 시절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 덕분에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서 진짜 현실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심장, 톰 소여는 대체 어떤 아이일까요? 흔히들 그냥 말썽꾸러기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머리가 비상하고 상상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늘 자기가 사는 세상의 규칙과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는 그런 아이죠. 이 장면 좀 보세요. 폴리모를 피해서 잽싸게 담을 넘고 있잖아요. 이게 딱 톰의 스타일이에요. 어른들 말이나 규칙을 곧이곧대로 듣는 법이 없죠. 특히 폴리모랑은 정말 뭐랄까 애증의 관계랄까요? 이모는 톰을 정말 아끼지만 톰은 늘 이렇게 속을 썩으니까요. 이 모습만 봐도 톰의 그 영리함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톰에게 이 조용하고 작은 마을은 그냥 시골 동네가 아니에요. 거대한 무대 같은 거죠. 어느 날은 자기가 군대 장군이 됐다가 또 어느 날은 동네 여자애들 마음을 훔치는 로맨티스트가 됐다가 평범한 일상도 톰의 상상력을 거치면 아주 특별한 모험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제 정말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법한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날씨는 끝내주게 좋은 토요일 아침인데 톰에게는 날벼락 같은 벌이 내려집니다. 바로 저 길고 긴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거죠. 톰 표정 좀 보세요. 완전 세상다산 표정이죠? 친구들은 다 신나게 놀러 나갈 텐데 자기만 이 지루한 페인트 칠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톰의 천재적인 머리가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톰의 작전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이 페인트 칠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술 활동인 척 연기를 시작해요. 둘째, 친구들이 야,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 안 돼, 안 돼.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딱 잘라 거절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셋째, 친구들이 오히려 사과나 구슬 같은 자기 보물을 바치면서 그 영광스러운 페인트 칠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거예요. 마크 트웨인은 이걸 인간 행동의 위대한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핵심은 이거죠. 어떤 걸 미치도록 갖고 싶게 만들려면 그걸 그냥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일과 놀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하면 일이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놀이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애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얻은 부로 톰이 만족했을까요? 천만에요. 톰이 진짜 원한 건 이런 사과나 구슬 따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영광과 모험이죠. 저 하얀 울타리는 톰의 상상 속에서 어느새 저 멀리 스페인 앞바다로 나아가는 해적선에 도취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좀 유쾌하고 귀여운 장난 같았잖아요.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톰의 상상 속 모함이 어른들의 진짜 잔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바로 그날 밤이에요.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톰과 허크가 한밤중에 묘지에서 뭘 봤냐면 바로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인준조가 로빈슨 의사를 죽이고 그 죄를 마을 주정뱅이 머프 포터 아저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너무 무서워서 둘은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피해 맹세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비밀이 이제 두 아이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톰이 알던 세상, 오른쪽이 톰이 마주한 세상이에요. 나무칼 들고 싸우던 놀이는 진짜 피 묻은 칼이 됐고요. 재미로 간직하던 비밀은 목숨을 위협하는 끔찍한 짐이 되어버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세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요.
아무 잘못도 없는 머프 포터 아저씨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톰망은 어떨까요? 진실을 말하자니 인준조가 복수할까봐 무섭고 입을 다물자니 죄 없는 사람이 죽게 생겼잖아요. 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갈등에 빠진 거죠. 톰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목숨이 걸렸을 때 침묵하는 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건 정말 톰에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톰의 양심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는 맹세를 깨고 증인석에 서기로 결심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어린아이가 무시무시한 살인범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이게 바로 톰이 진짜 영웅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톰은 외칩니다. 범인은 인준조였어요. 이 한마디에 법정은 발칵 뒤집히고 그 순간 인준조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톰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영웅이 됐어요. 하지만 그 영웅이라는 칭호에는 아주 무서운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복수를 다주며 사라진 살인범의 위협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보물찾기 놀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위험한 현실과 만나고 숙명적인 대결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보물찾기에 나섰던 톰과 호크가 뭘 발견했냐면요. 하필이면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준조가 진짜 보물상자를 찾아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소년들의 가장 큰 꿈, 보물찾기가 가장 끔찍한 악몽, 인준조와 정면으로 마주쳐버린 거죠. 그 이후에 톰은 베키와 함께 동굴에 갇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거기서 또다시 숙적 인준조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동굴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결국 톰의 기지로 탈출하면서 인준조의 운명과 보물의 행방도 결정되죠. 왼쪽에 허크핀, 그리고 오른쪽에 모범생 윌리 머플슨. 이 두 아이가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허크처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냐, 아니면 윌리처럼 사회가 요구하는 문명화된 삶을 살 것이냐, 톰과 허크는 바로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물을 찾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토록 원하던 부를 얻고 나니 이제는 지켜야 할 규칙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기대도 커지고 오히려 그 돈이 자신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새로운 종류의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소년의 모험은 그가 문명화된 어른이 되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리는 걸까? 어린 시절의 그 자유와 상상력을 간직한 채로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